10일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이틀 연속 각각 10,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대 대선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울진 산불 일주일째인 10일 헬기 80여 대가 투입돼 울진 금강송 군락지와 삼척과의 경계 지역에서의 집중 진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전체 산불 영향구역은 19,000여 헥타르입니다. 대구의 특산물인 팔공산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나리 판매량이 급감해 농가마다 시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0일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1,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확진자는 11,601명으로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0대 이상이 1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5%, 10대와 40대가 각각 14%를 차지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11,96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2만 7,549명,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입니다. 이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접어든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이제 5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즉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째 1,000명대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 서울이 23%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산이 7%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이달 중순쯤 또 하루 확진자 수 35만 명 규모로 예측했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만 명대인데 2주 후쯤 이 수치가 34만에서 35만 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더 많아질 거란 예측입니다. 아마도 정점을 이루고 나서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4월 첫째 주 정도쯤에 중환자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고 사망자도 4월 둘째 주부터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평균 사망자 수가 5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1%인데요. 일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지역도 있어 일반 병상의 협조를 요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는데 대구 경북과 불경 지역의 표심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택했습니다. 지역별로 표심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구 경북과 불경 지역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72%와 75% 이상이 윤 당선인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20%대 득표에 그쳤는데요.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는 경북에서 23%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30%를 득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보수 표심 공략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산 경남에서는 윤 당선인이 58%대 득표율을 보였고 울산에서는 54%를 득표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초경합이었지만 TK와 PK, 보수의 안방인 영남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20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2030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들은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김소연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고민이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건데요. 수도권으로 집중된 일자리를 지역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 태권도학과는 졸업을 하면은 태권도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지방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도장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렵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방에는 일자리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서울에 가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들을 조금 다양한 분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IT 계열이나 이런 분야는 되게 많은데 좀 다양한 인문 계열이라든지 사회 이과 계열 모두 통틀어서 조금 다양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도 일자리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학교 졸업 맡은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일자리 정책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단기간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그네들이 그냥 단기간에 하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택될 대통령.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3월 4일에 시작된 울진 산불 여전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기준 주택 285채, 창고 112개를 비롯해 총 455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고 387명의 주민이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진화율은 75%로 헬기 82대, 인력 3,480여 명을 동원해 항공 진화와 지상 진화를 진행합니다. 계속된 진화 작업으로 생활권 영역은 안정을 찾았지만 응봉산 화재를 업고 소강리로 뻗은 5km의 긴 불길이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고 있어 소방 인력이 계속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 정보를 알아보는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요즘 같은 건조한 봄철이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구 동부소방서 대응관리팀 이동근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옷차림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봄이 왔긴 하지만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산불은 건조한 봄철에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고요? 네, 최근 울진, 가창 지역 등 곳곳에서 산불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봄철에는 바로 산불 예방이 중요합니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지닌 수분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이 지속되므로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과 함께 불씨가 더해진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봄철은 특히 산불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다가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유의를 해야겠는데요. 다음으로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계절 중 봄철 산불 발생률이 58%로 가장 많습니다. 예.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가 34%로 논밭도롱 소각 16%, 쓰레기 소각 14%, 담뱃불 실화가 4%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레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치사향이나 담뱃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봄철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를 앞두고 마을마다 간섭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도 한 원인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무심코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이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산불 예방을 위해 첫 번째로는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두 번째로는 라이터, 담배 등 화기 소지 금지, 특히 흡연을 절대로 삼가하고, 세 번째로는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마지막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도록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부터는 등산객도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입산객 산악사고 예방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봄철에는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실적으로 인한 부상과 같은 산악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산행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내에서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봄철 산악 지형에는 15시 이후 일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15시 이후에는 산에 오르는 것을 가급적 금지하여 주시고 하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 식량, 식수, 랜턴 등 장비를 챙기고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분의 옷을 준비해 조난 및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고 발생 시 저희 119에 신고할 때 핸드폰, GPS를 통한 현 위치 전송 및 국가지정번호, 소방서 위치 표지판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안전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네, 대구 소방에서는 봄철 산불 등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고 산불 예방 캠페인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울진, 가창 산불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 예방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동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적인 봄의 맛하면 미나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미나리 산지를 찾아가 삼겹살과 함께 먹는 그 맛은 일품이죠. 대구 팔공산 자락에서도 미나리가 재배되는데 대구의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미나리 재배 농가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문량 감소가 회복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박군수 기자가 팔공산 미나리 재배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녹색의 물결. 봄철 맛의 전령사 중 하나인 미나리입니다. 지난 2월부터 본격 출하된 팔공산 미나리는 지하수를 이용해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합니다. 한 해의 생기를 품은 맛에 더해 비타민과 섬유질도 풍부해 봄철 건강식으로 손꼽힙니다. 이맘때면 미나리를 수확하고 다듬느라 분주한 손길. 하지만 마음 한켠은 답답합니다. 코로나 이후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한 60% 정도 채 나갈지 말지 어렵습니다. 예. 다 못 팔고 일하면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또 미나리가 크고 억시지면은 다 폐기 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우스에 물 넣는 시기를 조절하며 늦게는 4월 초까지 출하하는 팔공산 미나리.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도 판로 확대에 함께 나서주지만 그래도 팔리지 않는 물량은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나리 재배를 포기한 농가도 벌써 5곳. 판매 촉진 행사는 꿈도 못 꿉니다. 특히 미나리는 또 겨울 농사 아닙니까? 겨울에 그 춥고 얼음 끙끙할 때 농사를 지어갖고 그만큼 어려운 농사를 지었는데 다 못 팔고 하면 그 농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대구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역의 미나리를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포장비 등을 지원하며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주시가 2022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관광도시에서 디지털 기반의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경주시는 황리단길과 대룡원 지구의 정보통신기술을 녹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2030년까지 2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입시켜 세계 100대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